보통 우리가 연쇄살인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영화에 나오는 악당처럼 막 소름 돋게 똑똑하고 모든 걸 계획하는 그런 범죄의 천재를 상상하실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그 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이없고 바보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살인마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웃기기까지 한 실수들 때문에 결국 붙잡혔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오만함입니다. 이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살인마들이 바로 그 잘난 척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무덤을 팠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모리 트레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소 12명을 살해하고 심지어 지하실에 고문실까지 만들어둘 정도로 정말 치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자존심, 이 자아가 너무 셌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신문사에 떡하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익명으로요. 내가 진짜 범인이라는 걸 증명해주지 이러면서 자기 희생자 중 한 명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약도까지 그려서 보낸 거예요. 세상에. 자,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지도를 어디서 프린트했는지 아세요? 바로 익스피디아, 우리도 흔히 쓰는 그 여행 사이트였던 거죠. FBI가 익스피디아에 연락해서 사용자 추적을 하니까요. 바로 모리 트레비스의 집 IP 주소가 딱 나온 겁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이런 내가 제일 잘났어 하는 오만함은요. BTK 킬러한테서도 정말 똑같이 나타나요. 본명은 데니스 레이더인데 이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고 계속 경찰을 놀리는 편지를 보냈어요. 동네를 아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경찰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혹시 플로피 디스크로 자료를 보내도 추적 안 당할 수 있나요? 라고요. 네, 플로피 디스크요. 자기는 뭔가 더 보내고 싶긴 한데 잡힐까봐 겁은 났나 봐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경찰이 바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네, 플로피 디스크 완전 안전합니다. 절대 추적 못해요. 라고 미끼를 던졌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레이더가 이걸 덥석 문 거예요. 진짜로 보라색 플로피 디스크를 지옥 뉴스 방송국에 보냈다니까요. 자, 여기서 바로 메타데이터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파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보가 다 넘는 거죠. 레이더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플로피 디스크 안에 삭제된 워드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파일 정보에 딱 찍혀 있었던 겁니다. 크라이스트 루터 교회 컴퓨터에서 데니스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수정함. 이걸로 그냥 끝난 거죠. 자, 이번에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소하고 어이없는 단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들통나버린 경우들을 살펴볼게요. 배경은 조용한 런던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세입자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어디선가 끔찍한 냄새가 나고 결정적으로 하수구가 자꾸 막힌다는 거였죠. 범인은 바로 데니스 닐슨. 겉보기엔 그냥 평범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는데 무려 15명 이상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자기 집 배관에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배관공이 출동했는데요. 닐슨이 아주 태연하게 둘러댑니다. 아, 그거 아마 먹다 남은 치킨 쪼가리일 거예요. 라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하지만 배관공이 하수구에서 발견한 건 당연히 치킨이 아니었죠. 네, 바로 사람의 살점과 작은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 하나로 경찰은 곧바로 닐슨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방금 본 닐슨 사건처럼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모든 걸 뒤집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조디 아리아스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사건 당일 난 그 근처에도 안 갔다고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진실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의 세탁기 안에서 나왔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망가진 디지털 카메라가 발견된 건데요. 경찰이 이 카메라의 데이터를 복구해냅니다. 그랬더니 사진 속에 아리아스가 전 남자친구랑 죽기 몇 시간 전에 같이 있는 모습이 떡하니 찍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사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었죠. 자기가 없애려던 그 카메라가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들은요, 경찰이 잘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범인들 운이 더럽게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77년 뉴욕. 샘의 아들이라는 연쇄살인마 때문에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데이비드 버코위치였는데 1년 넘게 활개를 치고 다녔지만 경찰은 실마리조차 못 잡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범행이 일어난 날 밤, 한 목격자가 아주 사소한 걸 봐요.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그냥 경찰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한 차에 딱지를 떼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로 이 주차 딱지 하나가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밤 그 동네에서 주차 딱지를 받은 차를 싹 다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그중 한 대가 바로 데이비드 버코이치의 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범행에 쓰인 권총까지 발견됐죠. 정말 어이없게 잡힌 거죠. 이렇게 운 나쁘게 잡힌 또 하나의 기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1995년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내 테러였죠. 범인인 티모시 맥베이는 범행 90분 뒤에 유유히 차를 몰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주 경찰이 그를 길가에 세웁니다. 테러범인 줄 알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차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군지 꿈에도 몰랐죠. 근데 차를 세워놓고 보니까 불법으로 총까지 갖고 있네? 그래서 일단 체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맥베이가 이 사소한 총기 소지 혐의로 풀려나기 진짜 몇 시간 전에 수사관들이 이 사람을 테러 용의자로 특정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경찰이 번호판 없다고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사소한 교통단속 하나가 역사를 바꾼 셈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뭐 대단한 범죄의 천재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혹은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신경 못 써서 아니면 진짜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진 평범한 인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든 괴물이라는 신화 뒤에는 이렇게 어이없고 바보 같은 실수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무서우신가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천재,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저렇게 재발에 걸려 넘어지는 시시한 악.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범죄자들의 진짜 모습이 영화 속 악당보다 우리를 더 소름 돋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